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와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쿠바의 수도 하바나를 찾아 보고 느낀 소회를 소개하려 합니다. 하바나 하면 생각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노벨문학 수상자인 해밍웨이가 거닐던 거리와 술집, 그리고 시민들이 즐기는 시가 얘기를 곁들여 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실까요? 중남미는 우리가 쉽게 가기 어려운 지역으로 단순히 지리상으로만 먼 것이 아니라 지난 기나긴 세월 서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맞부딪힐 일이 없었던 제3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 번이나 그곳에 가보니 우리와는 역사 문화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사이였습니다. 특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쿠바와의 관계는 1905년 제물포를 떠나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용설란의 일종인 에네켄 농장에 온 1033명의 한인 이민자로부터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4년간의 노동계약이 완료되었으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귀국할 나라를 잃은 이들은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이들 중 288명은 1921년 쿠바로 재이민을 떠나는 등 현재 100여 년간 이들 후손은 5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바에 짧게 머무는 동안 아쉽게도 이들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애환을 느껴보기 위해 본 영화 애니깽은 본인이로 하여금 시임금을 울려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를 거쳐 내린 쿠바 수도 하바나는 심한 비바람에 야자스가 몹시 흔들렸으나 시내에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맞아줍니다. 공항에서 예약한 호텔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내 전경은 바다와 숲이 어울린 스페인 채취를 지닌 잘 구획된 남극 특유의 현대도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우선 여장을 풀고 약 210만 명이 거주하는 시내 구경에 나섭니다. 그런데 고충 숙소에서 보이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참으로 시민들은 어렵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감춤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선 트레일러 시내버스에 오르내리는 승객들을 보며 신기하기도 했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남아 등지의 삼륜 뚝뚝이 모습보다는 세련된 듯한 삼륜 택시에 눈길이 갑니다. 또한 옛 정치를 풍기는 클래식한 택시나 승용차는 왠지 로맨틱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고풍스러운 서구형의 외관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보이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쿠바를 둘러싼 그간의 정세를 간단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처럼 쿠바는 인구 약 1200만 명의 우리 남한과 거의 같은 약 11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섬나라이나 카리브해 도서국가 중 가장 큽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에서 불과 16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59년 쿠바가 친소 쿠바 사회주의 혁명 정권이 수립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자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는 적대국 국면으로 접어듦과 동시에 우리나라와도 이때 국교가 단절된 반면 북한과는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래서인지 쿠바를 사회주의 국가 이미지를 갖는 카리브해의 붉은 섬이라는 별명을 지니며 카리브해는 긴장의 바다로 변합니다. 즉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바 반혁명군의 쿠바 침공과 실패, 그리고 1962년 쿠바 내 소련의 공격용 미사일 기지 설치에 따른 미국의 해상 봉쇄 등으로 세계 3차 대전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미국의 쿠바 불침공 약속과 소련의 미사일 철거로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어 핵전쟁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1959년 쿠바 정부가 미국계 기업과 자산을 국유화하자 미국은 대쿠바 고강도 경제봉쇄에 나섭니다.
여기에는 쿠바의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제재, 미국에서의 송금, 여행, 방문 등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그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회복 등을 꾀하였지만 정권에 따라 그 농도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한편 유엔은 2023년 식량 부족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하는 등의 정세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고강도 경제 봉쇄에도 쿠바는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고수하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국영기업의 독과점과 식료품의 저가 배급제, 고질적인 관료주의 등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시내 배급소는 물량이 부족하여 겨우 약간씩 배급하는 모습은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1989년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의 체제 전환이 시작되면서 당시 교역량 80% 이상을 차지하던 이들로부터의 각종 지원이 끊어집니다. 즉 구소련 등은 쿠바의 설탕 등은 국제 가격보다 높게 사주고 연료나 농약, 비료 등 공산품 등은 싸게 팔던 시스템이 무너져 위기는 증폭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사정은 1959년 쿠바 혁명 이래 현재 이르기까지 자국을 떠나 탈출하려는 대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이 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바인이 대규모 탈취를 감행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세계 도처의 난민들과 공통된 심각한 경제난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바 총생산의 10% 이상 차지하는 관광업조차 코로나로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아 매년 400만 명 이상이 찾던 관광객도 급감합니다. 이에 관광업 종사자는 대거 실업자로 전락하여 아직 회복되지 못하여 살기 위한 수단으로 탈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쿠바 탈출에 피델 카스트로는 1980년 쿠바를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라며 아바나 서쪽 마리엘 항구를 개방하자 미국에 살던 가족 친지들이 보트를 보내 약 12만 5천 명이 미국 키웨스트로 탈출한 일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도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원하는 사람은 쿠바를 떠나라면서 국경을 개방하는 조치에 약 3만 5천 명이 뗏목으로 바다를 건너 이를 뗏목 엑스도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떠난 탈출 쿠바인들은 지금까지 모두 200만 가량이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위험한 해상 탈출보다 안전한 육상 루트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갑니다. 이는 쿠바의 우방국인 니카라과 정부가 쿠바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우선 항공편으로 니카라과로 가서 육로를 이용하여 멕시코로 이동한 뒤 미리급 조직 등을 통해 미국 입국을 노립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탈출이 이루어지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골치를 앓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젊은 고급 두뇌 집단들이 쿠바는 미래가 없다며 미련 없이 조국을 떠나 미래 산업의 인재들은 줄어들고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등등 양국 모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대충이나마 쿠바 혁명을 전후한 주변 사정을 알고 나니 쿠바의 얼굴이 한결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래전 쿠바를 방문했을 때보다 현재 상황이 더 나빠진 듯한 모습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올드 아바나 거리 산책에 나섭니다. 아바나는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처음 상륙한 이래 1500년대 초기부터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400~500년이나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 쟁탈전이 됩니다. 여기서 당시 강력한 해적 활동이나 각국 간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운 여러 요새에 올라 대포와 막사 등을 둘러보며 고향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와 요새를 지키던 병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인 1987년인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콜럼버스의 카리브해 도착 500주년을 기념하는 카리브해의 해적 보물전 구경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무대로 만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재밌게 보던 카리브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는 흥미롭기만 합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담배 등을 재배하기 위해 온 많은 유럽 이민자들과 더불어 아프리카 노예의 대량 유입은 결국 오늘날의 다민족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아바나에는 1728년 아바나 대학 설립, 1837년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철도, 1938년 우편제도 확립과 조선소가 건설되는 등 아바나는 자유무역항으로 발전하여 그야말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영을 누리는 도시가 됩니다. 이렇듯 긴박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남겨진 요새 유럽풍의 건물, 그리고 그림이나 자동차의 낭만적인 디자인 등 예술적인 요소 등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볼거리는 넘칩니다. 이런 옛정치를 느끼며 즐기려는 사람들 속에 묻혀 올드 아바나를 거니는 나그네의 기분은 야릇하기만 합니다. 특히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미국인들은 아바나를 찾아 고급 별장과 클럽, 카지노 등이 붐비는 위락 도시로 발전하나 1959년 쿠바 혁명으로 폐쇄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물결에 묻힌 올드 아바나를 거닐며 야릇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 이제 올드 아바나의 해밍웨이가 자주 거닐고 찾았던 거리와 술집으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사실 미국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플로리다 키웨스트 해밍웨이가 살던 집을 방문합니다. 그가 무려 20년이나 계절을 바꿔가며 미국과 쿠바를 오가던 아바나에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었죠. 실제 그가 자주 찾던 아바나의 클럽에 오니 시공간을 넘어 그를 만난 듯한 느낌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그간 해밍웨이 작품과 영화를 보며 소설의 배경이 된 행선지를 따라 일부 가봅니다만 깊은 그의 작가적 고뇌를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영문학을 하는 친구가 해밍웨이 글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간단 명료한 짧은 문장이 특징으로 미국 문학사에 큰 영향을 준 작가라는 말을 기억하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유럽, 아프리카, 중국, 카리브해 등을 좌충우돌 종횡무진 움직이며 투, 바다낚시, 권투 등을 즐기고 종군 작가로서 스페인 내전과 1차, 2차 세계대전에 종군하는 등 그의 리얼한 소설을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읽도록 이끄는 매력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가 즐겨 찾던 술집으로 가는 길은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의 광장과 골목은 볼거리를 보여줍니다. 라틴 쿠바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 주위를 둘러싸고 감상하는 관광객, 거리에 진열해온 거리 서점에 눈길이 머뭅니다. 그리고 쿠바의 상징이자 특산품인 시가 담배를 즐기며 낙인에게 손짓하며 보여주는 그들의 꾸밈 없는 듯한 모습에 정감이 갑니다. 또한 진지한 표정으로 영화 촬영에 임하는 미인 배우 이여련에 모두 박수를 보냅니다. 역시 골목길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카페나 작은 박물관 등이 늘어서서 갈 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윽고 해밍웨이가 즐겨 찾던 식당 겸 바 보데키타 델 메디오 앞에 섭니다. 아마도 아바나에 오는 관광객치고 이곳에 들리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매일 문전 성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에 꽉 찼는지 들여다보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운 좋게 들어간 사람들은 연주를 들으며 해밍웨이의 채취를 느끼는 듯 분위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들어가 맥주 한잔 하지 못한 아쉬움은 크더라고요. 그래도 카메라를 안으로 들이대며 몇 장 건집니다. 이번 영상은 해밍웨이의 생애를 보며 그가 남긴 족적과 쿠바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였음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 늘어서서 기다리던 3년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민박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보던 고풍스럽고 우아한 유적지나 건물 등을 보던 차분함과는 달리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나 귀가하기 위해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마음은 찹찹해집니다. 그리고 건물병에 걸린 체게바라의 조형물과 혁명가들을 위한 꺼지지 않는 불을 보는 순간 새 진낚시 대회에서 카스트로와 체게바라를 동시에 한 번 만나 덕담을 나누었던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와 같은 쿠바에 대한 또 다른 글을 썼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궁금해집니다. 쿠바에서 해밍웨이가 스쳐 지나간 족적을 따라 그의 이름을 활용하는 소위 해밍웨이 산업이 빛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 옛 정치를 풍기며 달리는 클래식 승용차를 보며 아바나에서의 일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쿠바와 우리와는 오래전에 국교가 단절되어 가보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최근 국교가 회복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되어 멕시코만과 카리브의 아름다운 정치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해온 탓에 오래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낭만적인 정치와 아련함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